네, 잘 쉬셨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물질 중독 중에 약물 중독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마초 중독 상담을 위한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 사실 굉장히 효과가 제일 높은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네.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을 통합한 상담법, 동기 강화 상담, 양가 감정을 살피고 변화 동기를 정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변화 동기를 정정시킨다. 일단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살피고 대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과 어떤 사고를 하는 것. 몇 번 이야기했죠.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건 스키마, 어떤 틀이 있는데 사람은 이 틀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 스키마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몇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키마를 잘 다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키마. 대마초 중독 상담을 치료 실험 대상자는 독일과 미국의 3개 병원과 상담센터에서 대마초 중독 진단을 받거나 위험 사용구인 내담자 45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148명과 동기 강화 상담과 인증 치료가 통합된 개인 상담 156명, 그리고 동기 강화 상담 이야기 146명,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기당 60분, 90분,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총 9회기를 했고, 평가 회기 1회, 동기 강화 상담 2회, 인증 치료 6회기를 포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9회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평가 회기. 지난 몇 달간의 대마초 사용을 달력 형태의 설문지에 기입하고,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문제, 대마초 금단을 원하는 이유, 금단 효능감을 측정을 합니다. 1회기 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스스로 대마초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어떤 설문지에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문제를 알고 있는지, 또 이유가 뭔지, 또 효능감이 어떤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얼마만큼 기록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지만 일단 평가와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 3회기를 거쳐서 동기 강화 상담을 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 평가 회기에서 드러난 내담자의 마약 사용과 심리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이 평가 회기에서 드러난 마약 사용과 심리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당신이 지난주에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하고요.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를 이때 설정하게 됩니다.
일단 동기 강화 상담은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인지행동 치료 뭐 뒤에 나오겠지만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매기마다 조금씩 뭐 숙제로 한다면 숙제일 수 있고요.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조금씩 이제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변화의 단계를 의논하고 효능감을 증진시킬 방법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떤 그런 능력들을 정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이제 모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상담 강화를 하는 것이고요. 삼회기 차이는 내담자를 지지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중독은요, 모든 중독에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지자라고 하죠. 내담자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담자 상태와 목표를 서로 알고 내담자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자와 함께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담자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대마초 금연 노력들 함께 있었는지 토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습득하는 것이죠. 중독 상담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이 함께 지지 그룹이 되어질 때에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게 됩니다. 지지 그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든 중독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약에 의존이 되어지고 또는 게임에 뒤에 뭐 이건 마약이었죠. 마약에 의존적이 되었던 그것을 그 의존성을 깨고 다시 사회를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룹. 가장 가까이 있는 상담사가 계속 뭐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사는 기껏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그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지지그룹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매 순간마다 그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회 구획까지가 인지행동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회계에서는 현재 생활에서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해기에서는 대마초 사용 동기에 따른 대체 행동 모습 일정 표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금의 어떤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대마초를 하겠죠. 그죠?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대마초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마초를 하고 싶었던 동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 대마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 행동, 대마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대체 행동을 모색해 보는 겁니다. 대체 행동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또 일정표를 짜보는 겁니다. 그리고 6회기에서는 대마초 사용 충동성을 기록하고요. 충동에 대한 강약을 구별하고 그리고 충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서로 토론합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7회기는 대마초 사용과 함께 나타나는 생각의 패턴을 분석하고 대처법을 서로 토론합니다. 그리고 8회기에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의 효능감 분석 및 정지, 어느 때 좋았다, 어느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 못했다, 이런 걸 계속 토론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마초 사용을 거절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각 회기마다 중점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에 대하여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변동될 수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회계, 필요한 내담자에 한해 마약 중독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 대해 사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요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예요. 또 반드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마초 사용 재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택과 행동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정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부정적인 기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울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만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기분과 우울감이 들었을 때 지금 이런 기분과 우울감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간절히 대마초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다른 것을 대체물이 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그 마약 중독자는 그랬죠. 만약에 담배라고 했을 때, 담배를 피지 않았을 때 금단 현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냥 굉장히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랬을 때 담배가 아니라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으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것은 이 마약은 상당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자 하는 그 힘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담배보다는 훨씬 큽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 지금 내가 굉장히 어떤 기분이 안 좋고 굉장히 우울하고 뭐 하여튼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대마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재발하느냐 하면 사실 금단현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생활은 내 기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할 때 또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것들이 생길 때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 다시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고 뭐 다시 이렇게 너무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전의 생활로, 예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행동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전지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효과성 4개월 후 대마초를 피우는 날의 수를 감소율을 보니까 동기 강화 상담과 인정등 치료 둘을 했을 때 58.8%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죠. 동기 강화 상담을 했을 때는 35.7%, 통제 집단을 했을 때는 15.9%. 상당히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통제 집단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통제만 해가지고는 사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제만, 그러니까 감금시키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통제만 해가지고는 뭐 거의 나타나지, 15.9%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이고, 동기강화 상담에 비해서도 훨씬 더 거의 2배 가까운 동기강화 상담 인증등 치료를 같이 했을 때 거의 60%에 가까운 이게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마초 어전 및 남용 정상과 대마초 사용의 문제 감소에 동기강화 상담 인증률표 30.3% 나타났다. 상당히 이 정도면 효과가 있는 거죠. 통제 집단 7.2% 나타냈다. 그런데 더욱더 9개월 후에도 이러한 효과들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에 제한점이 있는데 동기 강화 상담 오직 2회기만 실시하였고 동기 강화 인증등 상담 9회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 회기수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좀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 연구 결과 동기 강화 상담의 독자적인 효과 작도 판단할 수는 없다. 왜 동기 강화 상담이 2회기밖에 안 했으니까 당연히 9회기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대마초 중독자 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강화 접근 상담. 지역사회 접근 상담이라는 것은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실적인 배경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훈련하는 방법. 근데 청소년들이 요즘에 대마초 중독 또 약물 중독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역사회 강화 접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나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적인 배경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동기나 패턴과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환경 및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에 중독되지 않고 여기 보면 긍정적인 관계지. 물질에 중독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 혼자만 산다면 사실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올바른 이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치료 실험 대상자는 미국 중독상담센터 및 병원에서 12대 17세 대마초 중독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청소년 183명을 모집했고요. 통제 집단 82명, 지역사회 강화 접근 상담 102명 이렇게 이제 해봤다 이 말이죠. 3개월 동안 상담을 진행했고 매주 60분 1회기씩 총 12회기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개인 상담 9회기, 부모와의 상담 1회기, 가족 상담 2회기를 포함했습니다. 자, 1회기에는 개인에게 대마초 사용의 패턴 분석, 대마초 사용 충동을 일으키는 내적 외적 원인 분석 똑같죠? 마약 중독의 긍정적 부정적 장단기 결과를 분석한다. 일단 분석 똑같아요. 2회기에는 마약 사용 이외의 청소년 내담자가 즐기는 활동 편습.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아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활동 패턴이 있는데 마약 사용 이외에 청소년의 어떤 그 내담자가 즐기는 네가 어떤 좋아하는 게 뭔데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분석 및 개선, 활동의 결과 분석, 활동 스케줄 짜기. 아니 그러니까 마약 하나 애라고 뭐 맨날 마약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건 뭔데? 난 농구를 좋아해요. 뭐 대부분 다 농구를 좋아하니까 특히 미국이니까. 그럼 농구를 함으로써 뭐 이거 좀 그 농구하는 기분이 어땠니? 뭐 좋았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자신이 뭔가 좀 더 할 수 즐기는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약한다고 해서 계속 마약 먹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 또 그런 활동의 결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3회기에는 행복감을 측정하고 행복감을 정렬할 수 있는 상담의 목표를 정하고 치료 개선. 그러니까 네가 어떤 때 가장 행복했느냐. 물론 마약을 할 때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마약을 했겠죠. 근데 마약이 아니라 너는 지금 행복하냐? 무엇이 너를 불행하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느냐? 뭐 집에 제이가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대부분 이제 이때 이성에 대하여 눈뜰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성적인 작용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행복감을 느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것도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 보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행복감을 측정하고 언제 네가 행복했느냐,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다음 사회계에는 흥미로운 친사회적 활동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하고 새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로 사회활동 가운데 뭔가 좀 더 재밌는 건 없었나? 행복했던 적 없었나? 흥미로운 거 없었나? 이런 걸 이제 활동을 탐색하고 또 그래야 할 때 그 활동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설정하고 함께 그런 걸 해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죠. 특별히 10대들에게 있어서는 이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뭐 굉장히 사실 뭐 중요하죠.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5회기에는 마약 사용 재발 방지 전략을 탐색해보고 대마초 사용을 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을 감지하고 초기 경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대마초 사용 거절을 기술한다. 그러니까 대마초 사용 거절 기술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뭐 모범적인 답안이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간다. 예. 특별히 여기 있는 위험 사항을 감지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누군가 연락하는 겁니다. 뭐 상담사가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사실 상담사 이것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건 사회복지기관에서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각 지역별로. 우리 김천에도 있잖아요. 우리 김천대학교에서 쭉 나가면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센터. 그러니까 왜 그런 센터가 있겠어요?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기분이 들 때 또 마약을 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 들 때 곧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또 마약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어쨌거나 그 순간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6회기에는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7회기에는 문제 해결 기술을 모색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고요. 8회기에는 마약 사용 검사, 소변 검사 결과에 따른 금단 행동 강화 또는 재발 방지하고요. 9회기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데 부모와의 라포 형성과 상담의 취지에 동기가 원한다. 계속 그게 부모가 나오죠. 어, 모든 중독은 의존적이어서 그래서 이 부모와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회기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데 역할을 통한 부모와 자녀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뭐 항상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제 해결의 기술을 나누는 것.
그리고 행복 측정도 나누는 거. 그리고 12회는 개인이 하는 건데 회계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대부분 문제가 일단 시작은 가정의 문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가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이건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제대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또 반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진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로의 효과서를 보니까 지속적 상담 참여율에 지역사회 강의 접근 상당 64%, 통지 집단 30%, 상당히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일반적 물질 사용, 대마초, 알코올, 담배 포함 감소율은 상담 종료 3개월 후 물질 사용 일수나 사용한 물질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상담 종료 3개월 후 물질 사용 일수 그리고 물질 사용에 나타나는 문제 행동 감소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상담 중에 12개월 후 물질 사용 감소의 통제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래서 대마초 중독 증상 감소,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만 어떤 유의미한 재발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난다.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구의 기여점이 제한점. 기여점을 본다면 상담의 장단기 효과를 모두 보여줌으로써 시간에 따른 상담 효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여점 두 번째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상담 메뉴를 개발하면서 발달 시기에 적합한 상담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점으로도 일반 물질 사용, 대마초나 알코올이나 담배 및 문제 행동의 감소 효과 크기가 큰 반면 오히려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대마초 사용에 대한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사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거고요. 그래서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만만치 않다. 이 정도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